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기일이 지난 이미선 재판관이 일괄 지정했죠.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이렇게 일방적으로 5번을 변론 기일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14일 날 1차 변론인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1차 변론에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수처에서 체포하겠다고 하니까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변론하러 나가면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 해서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재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은 1차 변론 때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언제 열리느냐? 16일 날이죠. 이제 내일이 14일이고 불출석하게 되면 이제 2차가 16일인데 원래 헌법재판소법 52조는요. 당사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불출석하게 되면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10분 안에 변론일이 끝날 겁니다. 왜? 당사자가 출석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16일 날 2차 변론 기일에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원래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의 불출석일 때는 출석 없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지 않아도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제5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일 날 제2차 변론이 되는데요. 아마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지난달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비롯해서 거대 야당의 폭주, 또 관련된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국회 측과, 그러니까 청구인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또 입법 예산 폭주, 또 탄핵을 수없이 남발했죠. 탄핵 남발.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이런 거.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진실 규명.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종북 세력들인데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6일로 예정된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유지, 또 국회에서 해제 요구했을 때 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원래 내일이죠. 14일 예정된 헌재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내일 이루어질 재판은 공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안에 끝난다는 것이죠.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돌아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서 향후 탄핵 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의 적법성,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되느냐 하는 적법성 등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 법률에 기반을 두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장시간 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했고 또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 사람이 한 사람도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평온 공연했지요. 그래서 내란죄가 불성립이 되고
국헌문란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최고의 통치 행위다. 예. 그러니 내란죄는 불성립하고 국헌문란이 아니고 합법적인 개혁을 선포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요. 요즘 2030 세대들이요,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대통령이 왜 그러한 통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젊은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도 알게 됐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들을 위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울러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주에 맞선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피청구인이 변호인단이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을 철저하게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2차 기일부터는요, 소추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거나 또 변론 준비 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2차 변론이기 때문에 아마 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합성, 그런 것들을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야합을 떠나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합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요인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게 헌법재판관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직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